제가 너무 좀 활동적이고 열정이 넘치다 보니 뭐든 이제 배우고 이제 직접 활동하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또 이제 글쓰기 관련된 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글 쓰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다른 분들도 또 다른 아이들도 함께 같이 좋아하고 소통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냄새 찾으러 가는 거야. 같이 가요. 빨리 와. 내가 찾을 거야. 안녕하세요. 저는 반갑습니다. 저는 말보다 글이 훨씬 편한 사람 여현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시흥시민 오선명이고요. 알면 알수록 매력적인 여자 오선명이에요. 저도 시흥시민 두 번째 오창입니다. 저는 음악 만드는 사람이고 시흥시에서 예술단체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흥시민은 아닌데 시흥시에서 일을 하고 있는 시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혁준이라고 합니다. 와,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시흥 시민이고요. 시에서 하는 시흥 엄마 배우 1인극을 하는 김동국입니다. 이게 사람들을 만나는 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사람들을 만나서 편안한 분위기에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좋고 상대방의 생각이나 그 사람의 생활 패턴이나 고민을 들어보는 것은 나의 시야를 넓히는 거라고. 지금까지 경험한 것만큼 보고 살았는데 조금 더 보게 되니까 이만큼 더 넓어지겠죠. 오늘 세대공감 굴통수에 오신 건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오시는 분들의 연령대가 조금 다양하다라고 알고 있고 저는 조금 많이 안타까웠던 게 우리가 지금 현재 글로 소통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열의 10분한테 글을 쓰자고 얘기를 하면 다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열의 10분 전부 다 나 글 잘 못 써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사실 우리가 현재 말을 하는 것보다 카톡이든 이메일이든 훨씬 더 소통하는 도구는 이제 글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게 굉장히 좀 모순적이죠. 그래서 이제 좀 공감하는 글쓰기가 되면 어떨까. 그런데 왜 글통수냐, 우리가 보통 글이라고 하면 좀 굉장히 좀 어려워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좀 예술적인 글쓰기라든지 아니면 좀 굉장히 좀 뭔가 무게감 있게 잘 써야 되는. 그런데 우리가 일상 속에서 사실 알고 보면 글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 이미 말보다는 글로 훨씬 더 많이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 글쓰기는 바로 우리가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글쓰기가 아닐까 해서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00마디 말보다는 실제로 일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소통을 하는지 경험을 해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핸드폰 다들 준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금부터 이제 오픈 채팅방에 초대를 할 거예요.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다 들어오시면 다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규칙을 말씀을 해드릴게요. 자, 일단은 여기에 제가 이제 뭐를 써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제 글을 간단 명료하게 근데 어느 정도 길이감 있게 이렇게 쓰신 다음에 다 쓰고 나면 덮어줍니다. 다른 분 글들을 안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자기소개. 우리 뭐 어디 가면 자기소개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자기소개를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께 나를 어필하는 자기소개를 카톡으로, 오픈톡으로 지금부터 해주시면 됩니다.
돌아가면서 말로 이제 자기소개를 할 거예요. 제가 집에만 있는 걸 좋아해가지고 줌으로 하면 좋았을 것 같고 저는 듣는 거 좋아해서 다른 분들 얘기 듣는 거 재밌었어요. 주로 듣는 편인데요. 그 자리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제가 말을 해야 될 자리면 좀 더 많이 말하는 편이고 오늘은 들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제 진행하시는 선생님께서 가끔씩 저를 이렇게 지목을 하셔가지고 아 말해야 되는구나. 음악을 가르치는 사람이고 음악을 중심으로 이제 단체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즐거운 시간 잘 나누기를 바래요. 문화예술 그리고 지자체들에서 여러 가지 시민 활동들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한 모임들이 많아요. 단기로 여기저기 갈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많이 이렇게 포진이 되어 있어서 이것저것 가보면 그 중에서 재밌는 걸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가 네. 이 카톡으로 모아진 뜨거운 이야기들을 이제는 좀 짧게 글로 한번 표현을 해볼 거예요. 앞에 3개의 포스트잇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은 여기다가 제가 제시하는 거를 하나씩 적을 텐데 단어 아니면 짧은 문장, 한 문장으로만 표현을 해주시는 거예요. 노란색에는요, 평소 어떤 상황일 때 글을 쓰시는지, 두 번째는요, 글을 쓰면서 어려웠던 점이 있었는지, 일상 속에서 평소 글을 쓰면서 아, 난 이런 점이 어려웠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단어, 특정 단어라든지 아니면 짧은 문장으로만 표현을 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글로 쌓였던 오해의 순간이 꼭 있을 거예요. 어디선가 있었을 거예요. 그것을 한번 끄집어내서 단어나 짧은 문장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저도 같이 한번 해볼게요. 시간을 조금 넉넉하게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노란색에는 어떤 상황일 때 글을 쓰시는지고요. 파란색에는 글을 쓸 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고요. 세 번째는 빨간색에는 오해의 순간, 글로 쌓였던 오해의 순간을 써주시면 됩니다. 글을 언제 쓰냐면 주로 일기를 쓰는데 속상할 때나 즐거울 때 이렇게 어려운 거 부탁할 때 남한테 예를 들어서 미안한데 나랑 어디 좀 가줄래? 라든지 이럴 때는 굉장히 내가 글을 쓰면서도 굉장히 부담이 가는 거예요. 또 오해의 순간은 내 마음은 그렇지가 않은데 예를 들어서 모임이 있었는데 안 온 사람이 있어. 그럼 내가 부드럽게 한다는 것이 너 어제 왜 안 왔어? 내가 화난 거 같이 들릴 거냐 그 사람 글을 보고 얘가 뭐 내가 안 갔다고 지가 왜 화를 내? 이렇게 해서 오해하고 나한테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주로 글을 쓰는 순간들은 보고서 작성, 요즘에는 보고서 작성할 때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단체, 문자, 공지할 때. 어려운 점은 오랜만에 연락하는 친구들이나 지인들에 연락을 좀 하고 싶은데 블로그나 SNS 같은 경우에는 다 소통의 도구거든요. 쌍방향인데 그 쌍방향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내 글을 읽어. 짧은 시간 동안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편안하게 얘기하는 자리였으면 했는데 갑자기 성찰하는 자리가 돼서 좀 깜짝 놀랐어요. 또 막상 마음을 표현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